안녕하세요, 신 교수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요즘 무지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쉬고 푹 주무셔야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거나 TV 뉴스를 보다 보면 우울한 소식이 꽤 많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또 좋지 않고. 그런데 가장 좀 씁쓸한 내용은 요즘 가족 동반 자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알기로도 지금 4건인가 그렇게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반 자살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혼자 죽고, 제발 아이들까지 데려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같이 하는 얘기지만 제가 오늘은 정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 정도 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웅진 코웨이 교육 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굉장히 잘 살았답니다. 어렸을 때 어려움 없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결혼했고, 그리고 아들하고 딸 둘이 있었는데, 애들도 뭐 무난하게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이제 40대 후반 정도에 이제 인수를 받은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회사를 운영했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고향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한테 보증을 잘못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도 싹 날리고, 그리고 이제 집도 날리고, 빚도 한 수십억을 그때 당시에 지게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생전 고생을 안 하던 분이 이런 위기를 닥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연탄불 펴놓고 죽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왜 죽냐, 죽이려면 아빠만 혼자 죽어라 이러면서 가족이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거고, 자기가 잘못되면 가족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제 집도 다 날리고 하다 보니까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분이 채권자들이 무서워서 한 2년 정도를 도망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나라도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각오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죽기 전에 그래도 가족들이랑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노동에서 이제 저녁값을 좀 만들고 이제 가족을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됐답니다. 그런데 자주 가던 고깃집이 있었나 봐요. 거기 가면 항상 소갈비를 먹었는데,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모님은 파출부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아이들 둘은 학교도 휴학하고 뭐 알바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한 3명 다 거짓골이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가정 4가족이 다 거짓골이었던 거죠. 또 더 웃기는 거는 종업원이 딱 와서 한다는 소리가, 삼겹살 드실 겁니까, 돼지갈비 드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가족은 그 식당에 가면 의뢰 소갈비를 먹었었는데, 몰골을 딱 보니까 소갈비 먹을 스타일들은 아니고 그리고 돼지갈비나 삼겹살을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말없이 삼겹살인가 먹으면서 그렇게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가려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바람이 슝 불면 발 앞에 조그만 신문 쪼가리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주워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그만 광고 문구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재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전화번호 딱. 그 문구가 너무 가슴에 꽂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를 해봤더니 그게 바로 웅진의 이제 초창기 시작됐었을 때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얘기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보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제 이런 걸 파는 거죠.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재기를 하려면 회사가 있어야 되고, 또 물건이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자기는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좋다,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히 한번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찾아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빚쟁이들이었대요. 빚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반드시 재기해서 모든 빚을 갚을 테니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의외로 90% 이상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잘 알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용돈도 주고, 어떤 사람은 물건도 팔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웅진에서도 깨지지 않는 기록인데, 79일
연속으로 물건을 팔았답니다. 적게는 하루에 한 건, 많게는 막 7, 8개씩 그 물건을 팔아제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금 회장께서 당신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갖고 새로 오는 멤버들의 교육을 하면서 교육 원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신화적인 인물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용산역 근처에서 아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절박하다 보면, 그리고 무언가 모르게 간절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주가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아주 절망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괜히 애매한 가족들하고 함께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한번 딱 맞짱 한번 뜨고, 그리고 정 그래서 안 되면 그때 죽더라도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담같이 한 얘기지만 우리 특히 가장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누구나 다 걱정거리 하나씩 안고 삽니다. 혹시라도 요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말고 세상과 한번 딱 맞짱 뜨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시 멋지게 재기하는 그런 행복한 상상과 절대 긍정 마인드로 활기차게 출발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도 활기차게 화이팅! 감사합니다.